연금자산관리 TDF로 자유로운 행하라. TDF가 다양한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자칫하면 투자로 번 돈을 환으로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TDF를 살펴보니까 환해지가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해야 좋나요? 우리가 TDF가 이게 네.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만 투자할 때 생기는 위험도 피하고 글로벌로 있는 새로운 기회도 찾고 네. 참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이제 또 투자자분께서 준 사연처럼 이게 환율 변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의 주가 변동, 금리 변동, 환율 변동 이 셋 중에 맞추라 그러면 제일 맞추기 힘든 게 아니죠. 환율 변동이죠. 해외 투자할 때 우리 그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네. 환해지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환해지가 유리하다라는 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죠. 투자의 성과라는 게 결국은 내가 투자한 자산에 대한 성과가 있고 해외 투자다 보니까 결국은 환에 대한 성과가 두 개가 녹아져가지고 결국은 해외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되는 거고. 뭐 주식이나 채권에서 나오는 성과도 있지만 그렇죠. 환율 변동에 따른 성과도 있다. 그렇죠. 왜냐면 제가 투자할 때 제가 원화로 투자했는데 해외 가려면 달러로 바꾸고 달러로 바꾼 걸로 해외 자산을 사고 나중에 제가 이 돈을 다시 찾으려고 할 때는 다시 자산을 매도하고 그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 이 과정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 환해지가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냐라고 보는 거는 일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드리면 그렇죠. 예를 좀 들어야 네. 2008년이 이제 저희 글로벌 금융위기가 났던 당시입니다. 2008년 한 해 동안에 사실 달러 기준의 미국 S&P 500 지수가 한 해 동안 약 38% 하락했었습니다. 오, 많이 떨어졌네. 예. 일단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보면요. 2008년 초에 1달러가 932원 했었거든요. 그거 100만 원을 네. 환전을 하면은 1073달러 정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환전을 해서 사실 S&P 500 지수에 환전해서 펀드를 매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2008년 아까 초에. 그게 38%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연말이 되면 그게 38% 하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연말에 그러면 S&P 500을 환매를 하고 네, 판매를 다시 하고 한국 돈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08년 말에 환율이 1달러에 1310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당초에 이 투자자가 100만 원을 환전하고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고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총 수익률로 보게 되면 실제로는 12.8% 손실인데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는 38% 손실이 났었어요. 그 말은 이제 주가 떨어져서 손해 본 것들을 환에서 상당히 만회를 해줬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해는 가요. 네. 너무 극단적인 아닌가요? 네.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제 한 해 동안 있었던 가장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 원화라는 게 해외로 갔을 때는 사실 이게 리스크가 있는 자산입니다. 이 원화를 해외에서 다 받아주질 않잖아요. 다른 그렇죠. 나라에서. 네. 근데 보통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 자산일 수도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원화도 리스크가 있는 자산인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가 있는 자산들은 환해지를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거는 이 각 자산들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환해지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원화랑 그러니까 환율이랑 그 자산이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아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사례로 들어준 것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산 효과를 가져와서 실제로 내가 투자한 자산의 손실을 상당 부분 상쇄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시점 2008년 초에 만약 이 고객이 투자자분이 환해지를 하고 투자를 했다. 이거 어떻게 됐을지. 그 고스란히 38% 손해를 손해를 보고 또 환해지 비용도 내고. 또 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환해지를 하는 게 낫다. 아니면 뭐 환해지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정답을 내리긴 좀 어렵고요.
보통 자산 배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환의 특성을 감안해서 유연한 환해지 전략이 사실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손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주신 게 주식, S&P 500 주식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보면 주식이나 채권에 따라서도 또 한해치 효과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김종민 님 어떤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그 각 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그 환율의 효과가 보다 크게 작용하거나 적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도 안정적인 사실은 뭐 글로벌 주식 투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38%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환이 사실은 상당 부분 분산 투자 효과를 발휘를 해서 방어를 했는데요. 뭐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낮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폭이 크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 자체를 잡아먹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채권, 그러니까 메인이 채권인데, 네. 환의 변동성이 채권의 변동성을 이겨버리는 거. 네. 전략 배분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일부 채권형 펀드를 저희가 기본 수익 전략으로 꾸리고 있는데 기본 수익이다라는 거는 앞으로 들어올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환이 열려 있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기본 수익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뭐 자본 수익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환에 되게 취약하다. 취약하다. 자, 이렇게 느껴도 되나요? 말해도 되나요? 근데 뭐 그 채권 안에서도 그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주식과 같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들도 있으니까요. 꼭 모든 채권 자산이 그렇게 뭐 환에 취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분들 중에 채권형 자산에 대해서는 환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 주식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네. 주식은 어떻게 보면 좀 열어두는 것도 효과적일 때도 있는데, 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환 변동성이 채권 가격의 변동보다 훨씬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제어해 줄 필요가 네.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TDF에서 환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TDF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각 운용마스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투자를 아예 배제한 경우도 있고요. 그 전략 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국내 비중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해서는 뭐 10% 내외. 근데 물론 이것도 고정된 게 아니라 뭐 국내 시장이 당연히 좋아 보이면 국내에 대한 투자 비중 자체를 크게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뭐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10% 정도만 국내 평균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네, 설정 초기에 국내 시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 크게 아웃퍼포밍하는 구간에서는 뭐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20%까지도 늘리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TDF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라 주식에도 투자하고 네, 자기 나라 맞습니다. 채권에 투자할 때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이제 글로벌 주식 인덱스 안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조금 안 됩니다. 실제. 근데 대부분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TDF가 편입하고 있는 이제 미국 주식 비중은 평균적으로 한 64% 정도로 좀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일부 이제 TDF 같은 경우에는 주식 중에서 70% 이상을 자국 주식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TDF 운용사도 일단 존재를 이것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 비중보다는 좀 높게 네, 높게 투자하는 투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국 자산 선호 현상에서 사실 채권은 더 크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채권 인덱스에서 미국 채권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40%가 안 되거든요. 36.9% 네. 정도 되네요, 네.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TDF가 편입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자국 채권, 미국 채권에 대한 비중은 85.2 정확하게 예,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자국 채권을 좀 많이 편입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일부는 뭐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이제 자국 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TDF 운용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내 해외 비중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시나요? 뭐 글라이드 패스 상에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고요. TDF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그 자산 시장 전망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 비중 자체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작게 있습니다.
운영하신 TDF의 글로벌 투자 비중이 한 뭐 80에서 90%?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해지 의사결정, 그것도 뭐 주식 채권 비중이 또 변화하고 막 그러니까 환해지 네. 의사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 해지에 대해서는 그냥 50% 해지하고 50% 언해지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르면 반반씩 하는 거랑 네.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어떻게 그게 뉴트럴 얼로케이션이라고 할 수도 학자분들 있죠. 생각이나 뭐 제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보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만 대응을 할 수는 없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 달러 선호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뭐 오늘 기준으로 그냥 전략 배분 TDF 2045를 기준으로 보면 그 달러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한 20% 정도 수준, 그거보다 뭐 지금 17, 18% 정도인데요. 그 정도 유지하는 선으로 달러에 대한 보유 비중을 일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45나 2050을 가지신 분은 주식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땐 주식 비중이 높으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주식은 뭐 열어둬도 크게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시간이 돼서 진짜 2050년이 되면 채권의 비중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 아까 또 채권은 그 비중이 해지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내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하면서 이걸 주식일 때는 해지를 하다가 채권을 할 때는 안 하다가 이걸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는 투자자가 일일이 다 신경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는 펀드가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네, 그 TDF 같은 경우에 일부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해지형을 선택을 하거나 언해지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수한 의미에서는 TDF가 원스톱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또 한 번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전략 배분 TDF 같은 경우에는 그 환에 대한 투자 비중도 그 펀드 내에서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 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해외 위탁 운영하는 TDF도 네. 국내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환해지를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해외 위탁 운용하고 있는 TDF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자체가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자산 배분이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해지를 할 건지, 해지 클래스에 투자를 할 건지, 언해지 클래스에 투자를 할 건지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선택을 맡기고 있는 거고 네. 일반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TDF들 중에는 상당수는 또 펀드가 알아서 해주는 것들도 네, 있고 네. 송부 부장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 저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에는 국경은 없지만 투자자한테 국적은 있다. 나의 국적을 무시를 하고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측면이 클 것 같고요. TDF로만 조금 한정을 내서 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국채를 무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위험자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운용 쪽에서 디폴트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국채를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좀 다르다 생각해요. 연금 투자자 입장에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수익 전략에서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구분을 해서 글라이드 패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자산은 안전자산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채권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볼 때 해외 투자를 할 때 원화 기준으로 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이 자산이 안전자산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에 국적이 있다는 말은 네. 어차피 TDF 투자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네, 네. 글로벌 투자를 하더라도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 네. 글로벌 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네. 변동성이나 이런 위험을 살펴야 된다 이런 살펴야 의미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스마트폰만 열면 글로벌 자산에는 네. 언제든지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어떤 자산을 어떤 통화로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네, 네. 고려하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네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그 어떤 케이스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달러 투자자 기준에서 위험과 기대 수익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소위 미국 사람이 미국 자산에 투자할 맞습니다. 때 배분을 할 때 이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2014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이제 5년간
글로벌리한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과 위험의 분포를 표시를 해둔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위험을 위험이고요. 표시하는 거고요. 세로축이 수익이네요. 예, 기대 네. 수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위험 자산, 기대 수익은 높지만 거기에 따르는 위험도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예, 위험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왼쪽 하단으로 갈수록 기대 수익도 낮고 위험도 낮은 안전 자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겟 데이트 펀드 기준으로 보면요. 결국은 미국인들은 이러한 위험과 수익의 분포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고 타겟 데이트 입장에서는 데이트 펀드 입장에서는 안전 자산 기능을 하는 자산에 대한 자산 배분. 그림을 보면 이제 미국 네. 사람이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는 위험도 네. 아주 낮고 네, 수익도 상대적으로 낮은 맞습니다. 구조인데 한국 거는 여기 보니까 위험을 조금 더 부담하면서 한국 채권은 맞습니다. 수익도 조금 더 예. 가져.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미국 채권에 비해서 한국 채권이 조금 더 그렇죠. 위험하다? 위험 자산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다시 거꾸로 유추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제 미국 TDF 한번 저희가 자산 어떻게 자국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봤지 않습니까? 좀 특이했던 게 채권에 대해서 자국 채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었잖아요. 80% 가까이 네. 하는 것도 있었죠. 예. 아마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국 채권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이 이루어진 걸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분포가 바뀌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제 보는 네. 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네.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사실 오른편 상단에 있었던 약간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자산들의 분포는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왼쪽 하단에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채권 관련된 자산들의 분포가 좀 많이 바뀌고요. 특히나 한국 채권이 확 안전 자산 기능을 하는 걸로 나오죠. 그림을 보면 이제 선진국 채권을 놓고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채권이 선진국 채권보다 위험은 훨씬 더 네, 맞습니다. 적은, 위험도 네. 낮고 기대 수익도 수익은 높고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한국 투자자를 위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자산 배분을 했을 경우에는 요 기간이죠.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봤을 때는 미국 채권보다야 선진국 채권보다야 그죠? 한국 채권이 좀 더 안전 자산의 기능을 이 기간에는 그랬었다는 예, 이 거예요. 기간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게 타겟 데이트 펀드도 그렇고 자산 배분이라는 게 모든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영원히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대 수익과 위험을 우리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자산 배분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고 뭐 한국 채권이 선진국 채권보다 낫다 이런 개념을 예, 그런 보라는 개념이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이냐 원화로 투자하는 사람에 따라서 위험의 개념이라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이 또 이제 자산 관리하시고 노후 자산 준비하시고 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